안데르센의 동화 독신남의 나이트캡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코펜하겐의 하우스켄 거리는 나무로 지은 작은 가게들로 이루어진 좁은 거리로 주로 브레멘과 리벡에서 온 독일 상인들의 점원들이 거주하며 맥주와 향신료를 판매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점원들은 즉 후추 총각으로 불렸는데 이는 그들이 주로 후추를 판매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안토니 역시 그런 독신남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브레멘 출신의 부유한 상인을 위해 코펜하겐에서 일하며 작은 나무로 만든 가게에서 생활합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고 외로우며 밤에는 침대에 앉아 저녁 찬송가를 부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인공은 평생을 혼자 살아온 노년의 독신남입니다. 어느 겨울날 밤 그는 지난 인생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공 안토니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몰리를 떠올립니다. 안토니는 젊고 순수한 시절 고향 브레멘에 있을 때 몰리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몰리는 그 마을의 한 과수원집 딸로 맑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소녀였습니다. 안토니는 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향한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손을 잡고 미래를 조심스레 꿈꾸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었죠. 사랑의 징표로 몰리와 함께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과나무가 자라듯 자신들의 사랑도 자라나기를 바랐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날 자신들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 우리 사랑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를 담은 약속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몰리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안토니는 외지로 일을 하러 떠났고 그 사이 몰리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안토니가 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몰리는 안토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냥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안토니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를 향한 따뜻함은 사라져 있었네. 그녀는 더 이상 안토니를 기다리지 않았고 사과나무에 꽃은 피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안토니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몰리의 사랑을 잃은 이후 그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몰리의 존재를 지우려 노력합니다. 그녀와 함께 심은 사과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몰리를 잊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 코펜하겐의 작은 방에서 병든 몸으로 누워 죽음을 앞두었을 때조차 그는 몰리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봄날을 떠올립니다. 늙은 안토니는 이틀째 침대에 누워 있었고 힘이 없어서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안토니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더 이상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몰리에 대한 감정도 아득해졌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성 엘리자베스의 모습만이 그려졌습니다. 성 엘리자베스는 안토니가 어릴 때부터 존경해온 티링겐 지방의 여공작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 엘리자베스가 따뜻한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고 그 순간 주위가 환해지면서 상큼한 사과꽃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몰리와 함께 심었던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사과나무 잎들이 이마에 떨어져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꽃잎이 안토니의 가슴 위로 떨어졌고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안토니의 가게가 사흘째 문을 열지 않고 있었고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토니 맞은편 가게의 후추 총각이 안토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의 가게를 열고 들어가 보았는데 안토니는 침대에 누워 평온한 얼굴로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했던 낡은 나이트캡을 두 손에 꼭 쥔 채로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기회를 마주했지만 결국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잠자듯 받아들입니다. 그의 나이트캡은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이 나이트캡은 단지 잠잘 때 쓰는 모자가 아니라 그의 고독, 습관,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이트캡과 함께합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혼자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사회가 규정한 성공적인 삶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한 인간의 존엄함을 이야기합니다. 독신이라는 선택, 혹은 그 결과가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종종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의 여정의 마무리로 묘사합니다. 이 작품 역시 그런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삶을 관통하는 의미가 되며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삶을 빛나게 하고 외로운 길끝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기억 하나로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과 아름답게 사랑했었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